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EB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1이고, 자, AF 어딨죠? A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다. 이런 조건들을 줬네요. 자, 그럴 때 문제에서 키포인트로 알려주는 조건이 아무래도 직사각형 EBCI면 요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EFGH의 넓이는 그냥 B제곱이니까 이 분홍색 넓이에 관한 식을 뽑아내는 게 아무래도 문제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여기가 5고 1이라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요만큼의 길이는 정사각형이니까 역시 A일 거고, 자, 이만큼의 길이도 정사각형이었으니까 B였을 텐데, 자, B만큼 길이에서 1만큼 뺀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B에서 1을 뺀 만큼의 길이겠죠. 그러면 A만큼이랑 B-1만큼을 더하면 5가 되는구나 하면서 식을 하나 뽑을 수 있죠. 자, A랑 B-1을 더하면 5가 된다. 즉 A 더하기 B 값은 일단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문자가 두 개니까 아무래도 식도 두 개여야 할 텐데, 그게 이 분홍색 사각형에 관한 정보였죠. 자, 이 분홍색 사각형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밑면 곱하기 세로, 그죠? 가로 세로의 곱으로 표현이 될 텐데, 가로 길이는 지금 1인 건 괜찮고 세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세로 길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세로 길이는 정사각형이니까 A예요, A. 그러면 이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는 A가 될 텐데, 그 A라는 넓이가 자, B제곱이라는 넓이의 4분의 1이다. 즉 4분의 1 B제곱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문제에서는 그래서 B 값은 얼마냐고 물은 거니까 B에 대한 식을 뽑아내죠. 즉 A 자리에 4분의 1 B제곱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B제곱 플러스 6, B죠. 플러스 B. 자, 옆에서 6 넘어오고요. 는 0. 자, 양변에 4 곱하시면 B제곱 더하기 4B 마이너스 24는 0입니다. 맞죠?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6, 4, 특별히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럼 바로 그 내용을 쓰죠. 자, B는 마이너스 2에다가 뿔마 루트, 자, 4 더하기 24니까 자, 마이너스 2에 뿔마 루트 28, 루트 28이 될 거예요. 맞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정답은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2 뿔마 2 루트 7이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될 텐데, 일단 뿔마 중에서 대소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 요 관계를 보면서 찾아주시면 됐을 겁니다. 됐죠? 자, 일단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복소수 Z가 다음의 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를 보면 코세모식의 변형이 생각이 나죠. Z 더하기 Z바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Z바를 한 개 는 0이다 라는 상황에서, 자, 우리 좀 외워주고 반응이 나와야 되죠. Z 더하기 Z바는 뭐죠? 실수 부분의 2배, 실수 부분의 A니까 여기는 2A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는 뭐죠?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더한 거 맞죠? 자, 요렇게 계산이 들어갈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에 마이너스 8B 제곱은 0인 거니까 2A 제곱은 4B 제곱인 거네요. 그죠? 자, 2A 제곱은 4B 제곱 맞나요? 2A 제곱은 8B 제곱. 자, 8B 제곱. 그러면 A 제곱은 4B 제곱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두 문자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기가 껄끄럽죠? 한 문자에 대한 2차 식이었다면 좀 괜찮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문자로 좀 바꿔줄 텐데, 여기 12b제곱을 얘를 이용해서 바꿔주죠. 양변에 3을 곱하시면 3a 제곱은 12b 제곱이니까 12b 제곱 자리에 3a 제곱을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3a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6a 플러스 11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자,
완전 제곱식 물론 잡아봐도 되지만 아래로 볼록 그래프 A에 대한 아래로 볼록에다가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인 거 맞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값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잡힙니다. 자, 이 식에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3, 6 플러스 11로 정답은 8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일단 주어진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원점을 지나죠.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여기까지 끊어보고 우리 항상 어떤 두 도형의 그래프가 서로 만난다라는 얘기를 보면 더씩 읽지 말고 일단 둘이 같다고 연립을 해서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구해보는 거 맞죠? 자, ax 제곱은 2분의 1 x 더하기 1이라고 두시고 자, a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2차 함수와 주어진 직선의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PQ점의 x좌표들을 구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면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제가 알파 컴마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여기를 베타 컴마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더 읽어 내려가 봤더니 PQ의 중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중점의 좌표라는 건 어떻게 구하죠? x좌표 더해서 반 나누고 y좌표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y좌표까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단 중점의 x좌표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반으로 나눈 값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여기서부터 수선의 반을 내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다? 요만큼의 길이가 1이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 이만큼의 길이를 알아내려면 이 점의 x좌표가 그 길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y축이니까. 그죠? 이거 자체가 지금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실 2차 방정식의 두근 얘기가 나왔으면 안 그래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확인을 했을 텐데 맞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확인했을 텐데 그게 얘가 지금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2여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정리해보시면 자, A 넘기고 2 넘기면 A는 4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럴 때 문제에서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라. PQ의 길이. 자, 그럼 일단 4분의 1로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쓰죠. 자, 4분의 1 x제곱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보기 좋게 4 곱해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다시 이게 뭐 구하는 식이라고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라고요. 자, 이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인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려거든 물론 여기 점, 여기 좌표 다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직선의 정말 본 의미를 잘 활용하려면 두 성분에 대한 수선, 평행선, 평행선 이 축의 평행한 선들을 그어서 이 직각삼각형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자, 가로로 2배만큼 커질 때 세로로는 1만큼 커진다. x가 2만큼 커지는 동안에 y는 1만큼 커지는 비율이다. 이 얘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 길이의 비율을 2라고 보면 여기 길이의 비율이 1인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길이의 비율은 루트 5라는 거야. 맞습니까? 실제 길이가 2, 1 루트 5라는 게 아니라 비율이. 만약에 여기 길이가 실제로 구해봤더니 4야. 그럼 얘는 2죠. 얘는 2루트 5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알파와 베타의 차만 한번 구해봅시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해보면 비율을 통해서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같은 경우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도 구할 수 있죠. 자,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일단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려면 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구해놓고 가죠.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도 다시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우리가 잠깐 구하고자 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자, 더한 거에 제곱에 곱한 걸 4배를 빼는 거니까 4에다가 플러스 16이 되면서 20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뿔마 루트 중에서 절대값이니까 플러스에 해당하는 2루트 5가 될 겁니다.
맞죠? 자, 이게 곱셈공식 변형으로 아마 평범하게 구하실 테고 그래도 자, 공부를 좀 하는 입장이니까 공식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속도가 붙긴 붙거든요. 자, 알파와 베타의 차를 구하는 공식은 최고 차원의 개수 a의 절대값에다가 위에는 판별식 구하듯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똑같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여기 a가 1이죠? 자, 1분의 자, 루트에다가 b제곱 자, 마이너스 자,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아, 이 루트 똑같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자, 여기 길이가 지금 2 루트 5야. 자, 2의 비율인데 2 루트 5가 됐다고 했으니까 전부 다 루트 5씩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실제 길이는 루트 5겠고요. 여기 실제 길이는 5가 되면서 정답이 3번에 있네요. 됐습니까? 자, 4번입니다. 자, 학교 시험에 정말 좀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B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더 읽지 마시고 일단 두 그래프가 같다고 연립을 하겠죠.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럼 같다고 두고 한쪽으로 넘기는 것까지 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요. 이게 교점 A와 B의 X좌표를 근으로 간다는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가 이제 X좌표가 알파, 여기 X좌표가 베타 이런 식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뭐 나쁘진 않은데요. 자, 우리가 보통 가로로 이렇게 그어진 경우에는 자, 직선이 가로로 그냥 기울기가 0인 상황에서는 자, 뭘 이용하면 문자를 조금 줄일 수 있냐면 자, 이차함수가 축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요. 축의 방정식이 4니까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같을 거잖아요. 그치? 자, 이만큼의 길이를 모르니까 쌤이 적당히 A다 라고 잡으면 여기도 길이가 A일 거고 자, 그러면 A점의 X좌표는 4에서 A만큼 거꾸로 가면 되니까 4-A라고 쓸 수 있고 자, B점의 X좌표는 자, 4에서 A만큼 더 가면 되니까 4 플러스 A다 라고 쓴다면 알파, 베타로 문자를 두 개로 늘릴 필요가 없이 A라는 문자 하나로서 두 점의 X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에 두 근 했으니까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게 당연히 근과 교수의 관계죠. 두 근의 합이 8인 건 지금 딱히 도움이 안 되고 자,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 자, 4 플러스 A랑 자, 4 마이너스 A를 곱하면 지금 12 마이너스 K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또 자, 이 삼각형 AOB 삼각형이니까 자,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만큼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요 변이 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그냥 밑변을 2A라고 보고 자, 높이를 그냥 K라고 보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K 그러니까 AK가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요게 지금 15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이제 연립해서 풀으란 얘기예요. 연립해서 풀으란 얘기인데 자, 여기서 정리하면 A는 자, K분의 15니까 여기 A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는 합차 제곱하면서 정리합시다. 자, 일단 여기 제곱하면 자, 16 마이너스 A 제곱일 텐데 A 제곱이 오니까 K 제곱분의 225다라고 적고요. 자, 12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자, K 제곱분의 225 자,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 K제곱을 다 곱해보면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225는 0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데 보기가 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보시면 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될 텐데요. 자, 그럼 봅시다. 3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여기서 넣어서 0 되는 값을 찾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뿔마 1분의 뿔마 225의 약수들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만만한 게 일단 5 한번 넣어볼까요? K 자리에 5 넣어보시면 5의 세제곱 125에다가 5의 제곱이 25고 4까지 곱하면 100이죠? 합치면 125, 225 그러니까 0 되는 거 맞네요. 자, 따라서 K는 5입니다. 3차 방정식이니까 나머지 근 두 개가 더 있을 텐데 확인 안 해도 되나요? 할 텐데 확인해보세요. 5를 가지고 조립제법 하셔서 2차식 찾아내시면 판별식 써보시면 아마 허근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K는 5가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두 자연수 A, B,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 주어진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럼 이차 함수부터 잠깐 살펴보면 최고차 한계수는 자연수 A니까 일단 아래로 불러오긴 이차 함수일 거고 x절편이 2랑 자연수 B 이런 상황이래요. 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 값을 구해달라. 가조건 보니까 0 집어넣으면 6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 F식에 0을 한번 넣어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자, 2AB가 됩니다. 얘가 지금 6이다 이 말이니까 두 자연수 A, B의 곱은 4이다 이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자는 두 개고 식은 하나지만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죠. A, B에 대한 순서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자 A가 오히려 3이고 B가 1인 케이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 조건으로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추려질 것 같은데요. 자, x값의 범위가 2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제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 한계수가 1, 어쨌든 아래로 불러. 자, b가 3이니까 절편이 2와 3이 되는 거죠. 자, x절편이 2와 3에 찍고 아래로 불러긴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자, 나 조건 보시면 x의 범위가 이제 2보다 크면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2와 3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음수고요. 3에서는 함수값이 0입니다. 그치? 3 이후부터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요. 최고차 한계수는 3이니까 그냥 아래로 블록으로 보시면 되고 자, x절편이 이제 b가 1이니 2와 1이 x절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과 자, 2를 절편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를 그려놨을 때 나 조건 x 범위가 2보다 이제 크면 2보다 더 크면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맞구나. 그러면 따라서 f의 x는요 3의 x-2, x-1이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f4 한번 구해볼까요?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자, 6 곱하기 3은 18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그죠?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단 두 함수가 또 만나는 두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그래프가 만난다는 얘기를 하면 더 읽지 말고 같다고 연립하기로 했죠. 자, 같다고 두고 한쪽으로 넘기는 것까지 바로 적으면 자, 마이너스 2nx에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걔까지 합차 공식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연립을 했을 때 요 방정식이 두 근의 무슨 좌표? x좌표를 구하는 식이죠. 그죠? 자, 인수분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 마이너스 요거 1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요거랑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자 근이 x 플러스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 요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A점, B점의 x좌표들이 지금 얘네라는 얘기인데 자, 그 두 점에서 지금 x축이 내린 수선의 발대까지를 CD라고 하자. 자, 그 사각형의 넓이가 66이더라. n값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fx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어떤 이차함수고요. 자, gx는 기울기가 2n짜리인 직선인데 자연수 n이라 했으니 어쨌든 양수 기울기죠. 그죠? 적당히 양수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잡힌다. A, B점 잡힌다 이건데 자,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n-1이고 하나는 n+1입니다. 우리 자연수 n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똑같은 애에다 1을 더하고 뺀 거니 당연히 얘가 더 작은 점, 얘가 큰 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n-1, 고 여기가 n+1, 잖아요. 그치? 자, 교점이니까 y좌표를 구하려거든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데나 넣을게요. 자, 여기다 넣으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다가 n제곱을 더 더하는 거기 때문에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일 거고요. 자, 또 여기도 집어넣어 보면 자,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 y좌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됐던 간에
봅시다. 이제 여기 A하고 B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봐봐. 여기 N자리 이거 다 더하기 연결이기 때문에 N이 자연수라면 이거 무조건 양수죠. X축보다 떠있는 점이거든요. 여기도 최소의 자연수인 1을 넣어봐도 양수, 그 다음부터는 제곱이 더 빨리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양수점이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X축 기준으로 떠있는 그래프다라는 거고요. 떠있는 두 점이다 이거고, 여기서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를 C점, D점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똑같고 Y좌표가 0일 거고요. 여기도 X좌표는 그대로 내려왔고 Y좌표는 0이 되겠죠.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죠? 여기 수직이니까 이거 사다리꼴이죠, 그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을 하려면 일단 윗변을 하고 자, 아랫변을 더해야 될 텐데 그게 이 점의 Y좌표와 Y좌표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높이를 곱하셔야 될 텐데 높이는 2죠. 2. 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우리 화면이 너무 크죠, 그죠? 자,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 66은 2분의 1에 자, 위랑 아래를 더하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4n 제곱 더하기 2일 거고요. 높이가 지금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약분하시고 2도 넘기면 64고 4 한 번 더 약분하면 16이니까 n제곱이 16이네요. 자연수에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차근차근히 표현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죠. 자, 7번 보죠. 자연수에 대해서 y는 x제곱이었던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자 3만큼인가요? 평행 이동을 한 게 fx라고 하겠다. 자, fx 바로 구하면서 가죠. 자, x자리에는 x-n을 집어넣을 거고요. 꼬랑지에 3을 달아주면 될 겁니다. 자, 이 함수 f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최소값은 3이다. 맞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n,3일 겁니다. 그죠? 기억은 맞는 얘기. 자, D는 n이 3이라면 는 10을 만든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6이다. 자, D는 한번 보죠. n이 3이라 그랬으니까 nx-3의 제곱 더하기 자, 3인 상황에서 얘까지 는 10인 거죠. 그죠? 자, 넘기면서 전개까지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2 하니까 3 하니까 12일 거고 10 넣으면 플러스 2겠네요. 자, 는요. 자, 요 친구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 굳이 실근 구해볼 필요 없이 근각역의 관계로 6이 맞죠, 그죠?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자, 디귿. 자, 주어진 fx의 그래프는 요 직선과는 만날 일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요번엔 니은 풀 때야 n이 3이었던 거지 이제는 또 n은 그냥 n으로 두고 하셔야죠, 그죠? 자, 두 그래프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접한다는 갖다 놓고 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본 거 맞죠? 자, x-n의 제곱 더하기 3은 x-2분의 3n-4라고 두고 전개하면서 넘길게요. 자, x제곱에 암산 마이너스 2nx일 텐데 마이너스 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2n 더하기 1의 x 자, 더하기 n제곱 더하기 3 자, 그 다음에 이쪽 넘어오면 플러스 2분의 3n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의 판별식이 n하고 상관없이 0보다 작냐 이 얘기예요. n이 얼마인지 안 알려줬잖아요, 그치? n과 관계없이 만나지 않으려면 일단 판별식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4n 제곱에 더하기 4n 더하기 1일 거고요. 마이너스 4n 제곱에 마이너스 12 자,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2를 위에다 분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n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 자, 지울 거 지워주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2니까 현재까지 마이너스 11 플러스 8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이 친구는 n에다가는 우리 자연수만 넣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0보다 무조건 작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자 0부터 어떤 양수까지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해볼 때 자, 주어진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양수 a 값을 다 구해서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항상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어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축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해가면서 푸는 거 맞죠? 자, 주어진 fx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의 이차함수에다가 축의 방정식이 x는 4일 겁니다. 그죠? 자, 그때 0부터 양수 a까지라고 했어요. 0이라는 건 확실히 4보다는 왼쪽에 있을 테니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문제는 a라는 양수가 자 4 이전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4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때마다 자 최소값의 위치가 달라질 것 같으니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a가 4를 안 넘어갈 때, 그러니까 0, a, 4 순서로 나올 때죠. 그러면 a라는 친구는 4보다 작을 때를 케이스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런 케이스일 때는 자, 눈으로 보시면 자, 요런 상태의 그래프가 0부터 a까지는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 최소값은 이 f라는 함수의 x자리에 뭐 집어넣었을 때? a 집어넣었을 때 맞죠? 그죠? 이 함수에 자, f의 a, x자리 a를 집어넣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a 플러스 6 이 친구가 최소값 0이 되게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6은 0이니까요. a는 1 또는 6이 될 텐데 항상 조심해야죠. 우리 이럴 때를 푸고 있던 거기 때문에 두 a 값 중에서 1만 가능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요번에는 a가 4를 넘어가 버려서 그래프가 요 정도 그려졌을 때. 자, 그러면 0, 4, a 순서로 a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케이스를 잡아보시면 되겠죠. 왜 갑자기 여기에는 등호를 넣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편하실 때 넣는데 보통 문자가 클 때 등호를 넣는 편이죠. 그죠? 자, 이때는 눈으로 봐도 그래프가 어떻게 4를 넘어서 요 정도까지도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최소값은 요번 x자리에 4를 집어넣었을 때죠. 그러니까 요번의 최소값은 f4입니다. f4. 자, f4는 집어넣어 보시면 16-32에 플러스 a 플러스 6이니까 이 친구가 0이고 싶다라는 거고. 자, 그럼 a는 자,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면 10이겠네요. 자, 얘는 4 이상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괜찮죠, 그죠? 자, 따라서 가능한 a 값은 1과 10이었고요.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그죠? 자,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주어진 두 이차함수,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의 이차함수가 그림과 같은데, 자, fx는 x축에서 접한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f랑 g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옳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억 a제곱 마이너스 4b라는 건 어디서 등장이죠? f라는 식의 판별식이죠, 그죠? 자, 이 2차식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b일 텐데 이 친구가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요? 는 0이어야 되죠, 그죠? 기억 괜찮습니다. 자, 보통 우리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는 위에서 구해낸 것들이 아래에서 활용이 될 때가 많으니까 약간 여기서 끝 하지 말고 계속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자, a제곱과 4d를 뺐을 때 음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a는 지금 f식에 들어있고 d는 g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 친구를 엮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때 다시 뭐라고? 위에서 구했던 걸 써먹을 수 있다고. 자, 우리 a제곱은 4b이기 때문에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d라는 걸 4b 마이너스 4d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로 묶어내면 b 마이너스 d니까 b 마이너스 d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b와 d의 역할이 뭔지 한번 들여다봤더니 자, b는 f식의 y절편이죠. 자, d는 g식의 y절편입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면 f 그래프의 y절편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자, g 친구의 y절편 여기가 지금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b에서 d를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 음수여야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니은은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가 되죠.
자 마지막 디귿을 봅시다. 얘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봐봐. a-c의 제곱이라는 건 a하고 c가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수의 제곱이니 많이 쳐줘도 0 이상이죠. 0 이상이에요. 0 이상. 그지? 근데 b하고 d는 우리 위에서 구했잖아. b-d는 음수라고 음수. 그럼 b-d가 음수고 마이너스 8을 곱했으니 이 뒷부분은 최종적으로 양수 플러스죠. 플러스. 0 이상의 값에다가 무조건 양수인 걸 더했으니 무조건 0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죠? 디귿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10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는 즐겨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 지금 주제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꼭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차 함수가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만족시킨대요. 마이너스 4 넣으면 0 된다. 그치?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고 있다. 마이너스 4가 x 절편이다 등등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자, 나 조건이 아무래도 중요한 조건이죠. 그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잘 봐. f-2라는 건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차함수에다가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모든 실수를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얘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이 f의 마이너스 2라는 게 이 함수의 최대값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이 됩니까? 만약 부등호 방향이 반대였으면 이 함수의 x자리에 뭘 집어넣든 간에 얘보단 작을 일은 없다는 얘기니까 얘가 오히려 최소값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외우면 안 되고 해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일단 최대값을 갖는 함수니까 위로 볼로 있겠구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를 가지니 추계방 정식도 x는 마이너스 2겠구나를 알 수 있죠. 자 현재까지 알아낸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자 추계방 정식은 x는 마이너스 2이고 자 여기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가조건에서는 마이너스 4일 때 0이라고 했는데 x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적당히 더 왼쪽에 있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4, 0에 해당하는 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f에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리 2차 함수는 정확히 축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함수값이 0인데 y값 높이가 0인데 또 높이가 0이 되는 점이 0이 맞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대로 옆으로 갔을 때 여기가 0,0이 맞냐 이 소리라고. 근데 축 기준으로 대칭이라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갈 때는 이만큼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가면 될 텐데 마이너스 2에서 이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가 0,0이 맞죠. 그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그려놓고 축 기준으로 잘라보기로 했습니다. 그죠? 축이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는 얘보다는 살짝 왼쪽부터 더 왼쪽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잘라서 그래프를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야? 아니죠. x가 1일 때 함수값이니까 f1에서 최소값이 구해지는 거 맞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평이하고 괜찮은데 아무래도 디귿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연습하세요. 특히 와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합답형 문제를 그대로 또 합답형으로 내기보다 여기 중에서 좀 어려웠던 거 하나를 주제로 뽑아서 그걸 설명하는 박스형으로 바꾼다던가 변형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보기 하나하나를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어떤 실수 피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이 함수의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로 그림을 그려놓고 또 생각을 할 텐데 자, 그 최소값이 잘 봐봐. 이 구간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p값에 따라서 구간이 바뀌잖아. p값에 따라서 구간이 자꾸 바뀔 거라고. 그때마다 그럼 최소값도 자꾸 바뀔 거잖아. 뭐에 따라서? p에 따라서 최소값이 자꾸 바뀔 거니까 p에 대한 식이다 이겁니다.
최소값이 GP다 이 말은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거다. 최소값의 형태가. 그러면 그 GP도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함수 역시 최대값 등이 있을 테니 그게 맞는지 구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직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쌤은 P부터 P 플러스 2까지가 어차피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구간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생각을 해볼게. 어쨌든 길이가 2짜리인 구간이야. 자, 요만큼 선생님 손은 요만큼 길이가 2라고 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구간이 요렇게 잡혔어. 그러면 선생님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 중에서 어디가 최소야? 여기가 최소죠. 그러니까 P부터 P 플러스 2까지니까 이 F라는 함수에 P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됐을 거예요. 이해합니까? 자, P부터 P 플러스 2가 요 정도까지 옮겨왔다고 하죠. 자, 그래도 새끼손가락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P와 P 플러스 2 중에서 이 F라는 함수에 P를 대입한 FP가 최소값일 겁니다. 맞죠? 자, 이제는 축을 포함하는 구간이더라도 왼쪽으로 더 길게 잘린 구간이 있을 수 있죠. 축을 포함하면서도 왼쪽이 더 길게 빠져있는 경우에는 역시 P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지니까 이 GP라는 최소값은 F라는 함수에 P를 집어넣은 FP가 될 거야. 맞습니까? 자, 축을 포함하다가도 완전 대칭으로 딱 좌우가 똑같이 잡힌 경우에는 최소값이 F라는 함수에 P를 집어넣어도 되고 F라는 함수에 P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자, 좀 더 가서 이제는 축을 포함하되 오른쪽으로 더 길게 빠진 이런 경우에는 F랑 P랑 P 플러스 2 중에서 이 F라는 함수에 P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더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제 완전 대놓고 P와 P 플러스 2 중에 여기가 최소죠. 자, P 플러스 2를 대입한 게 최소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구간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GP가 FP일 수도 있고 FP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거든요. 맞습니까?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이 P에 따른 최소값 GP는 지금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었다고. FP이거나 F에 P 플러스 2거나 이 두 가지인데 쌤이 아까 손을 열심히 옮겨가면서 해드렸을 때 바뀌는 기점이 있었거든요. FP였다가 FP 플러스 2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였죠? 그렇죠. 이 축에 대해서 대칭 구간으로 잡혔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FP든 FP 플러스 2든 상관이 없었던 그 기점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최소값들이 다 FP인 거고 그렇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전부 다 최소값들이 FP 플러스 2였던 거죠. 판단 기준이 좌우 대칭으로 잡혔을 때구나. 맞습니까? 자, 좌우 대칭으로 잡혔다라는 걸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에 x좌표가 p인 거고 여기에 x좌표가 p 플러스 2인 거니까 정확히 딱 가운데는 두 개 더한 거의 평균이 얼마? 2p 더하기 2의 절반이니까 p 플러스 1이겠죠. 이 p 플러스 1이 딱 축이랑 같으면 지금 좌우 대칭 상황인 거야. 맞죠? 자, 그리고 p 플러스 1이 이 축인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치우친 경우를 수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p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오히려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왼쪽으로 치우쳐서 최소값이 FP인 경우는 그죠? 왼쪽으로 치우쳐서 최소값이 FP인 경우는 자, P 플러스 1이라는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P가 마3보다 작을 때에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FP가 돼요. 맞죠? 자, 반대로 자, 이 P 플러스 2라는 가운데가 축인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면 그러니까 P가 마3보다 크면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최소값이 F의 P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맞나요? 야, 근데 물론 그러면 딱 가운데에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만 쓴다면 딱 가운데 있는 경우 P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니까 P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어느 위아래 어느 케이스에서도 고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등호를 한번 넣어줘야겠죠? 근데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P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여서 P가 마이너스 3일 때는 FP를 최소값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F의 P 플러스 1을 최소값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등호를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등호를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문자가 더 큰 쪽에 있을 때 등호를 넣는 편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우리 이 p 값의 구간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이 함수의 최소값 gp가 p가 이럴 때랑 이럴 때 기준으로 fp일 수도 있고 fp 플러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하거든. 봐봐. 자, fp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fx는 그냥 얘였잖아. 그지? 마이너스 2에서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였죠. 이게 fx였단 말이야. fp라는 건 x축 대신에 그냥 p축이라고 생각하면 모양은 똑같겠죠. 문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였을 텐데 p가 마이너스 2일 때라고 문자의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fx랑 fp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자 f의 p 플러스 2라는 친구는 이 친구를 p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그죠? p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2칸 당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왼쪽으로 2칸 당기면 되니까 높이는 그대로일 거고 축의 방정식만 p는 마이너스 4로 옮겨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대로 옆으로만 간 거기 때문에 두 그림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고 우리 상식적으로 여기 만나는 요점은 p가 얼마일 때니까 p가 마이너스 3일 때 두 친구의 평균이니까요. 그치? 마이와 마사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마 3일 때 교점이 생길 게 당연하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잘 보세요. 자,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일 때는 fp 그래프랑 fp 플러스 2 그래프 중에 누구? fp 그래프가 그려진다. 얘보다 왼쪽에서는 fp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소리죠. 또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일 때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일 때는 fp 그래프랑 f의 p 플러스 2 그래프 중에서 f의 p 플러스 2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린 이 친구가 gp 그래프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수 1, 2 할 때 정말 킬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하고 될 때까지 자기 힘으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가 지금 GP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이 GP의 최대값이 1이래요. GP의 최대값 어딘데? 여기잖아요. 여기 P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3, 이 친구가 지금 G의 최대값인데 그게 1이라고. 1. 야, G 마이너스 3은 어디다고 할 건데?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여기로 가기로 했잖아. 그죠? 자, P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F의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죠. F의 마이너스 1이 1이면 F의 마이너스 2는 3분의 4가 맞냐 이 소리인데 우리 현재까지 구해놓은 fx가 절편 두 개를 알잖아. 마이너스 4랑 0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만 모르고 x 플러스 4랑 x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이 상황에서 함수값을 하나 알려준 거죠. f 마이너스 1이 1이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자 집어넣으면 a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a거든요. 얘가 1이면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f의 마이너스 2등 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고 정답을 마무리해보죠.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면서 3분의 4가 맞습니다. 됐나요? 자, 해설을 보면 디귿은 또 해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뭐 그 방법이 틀렸다 내지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구간에 따라 그래프가 바뀌는 이 개념을 어렵지만 어려운 거 선생님도 알거든요. 많이 연습하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실수 P, 어떤 실수 P에 대해서 주어진 X값의 범위 안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GP라고 하겠다. 그러면 G-1에 G2분의 1을 더한 값을 했거든요. 자, 일단은 뭐 문제 답만 구하자면 일단 G-1이라는 건
G-1이라는 건 자, P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fx는 x제곱 더하기 4x일 때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뜻하죠.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의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고요. 자 0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잘라본다면 0부터 2까지니까 최소값은 f식에 0을 집어넣었을 때거든요. 자 그러면 f0이니까 0이 되면서 g-1 값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석이 됩니까? 자 또 g의 2분의 1이라는 건 g의 2분의 1이라는 건 또 p 값이 또 2분의 1일 때니까 자 fx가 얼마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일 때 또 0부터 2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로 볼록의 축의 방정식이 x는 1일 때니까 0부터 2까지만 그려진다면 1에 대한 대칭 구간이네요. 최소값은 어쨌든 이 함수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f1은요 1-2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g의 2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요. 자 이 함수 두 개를 더하면 자,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 문제 답만 내자면 뭐 이렇게 푸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 항상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숫자까지 그대로 나온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바뀔 수 있지만 구하라는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도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정리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미지수 그대로 두고 GP에 대한 식 자체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봅시다. fx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의 축의 방정식이 x는 2p거든요. 자 그러면 0부터 2 사이에서 이 그래프의 최대 내지는 최소값을 볼 때 자 0부터 2라는 구간이 2p 기준으로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완전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자 두 번째 자, 축을 포함하는 구간일 때 자 세 번째 완전 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완전 축보다 왼쪽에 구간이 잡혔을 때는 2p 0 이 순서로 나온다는 거니까 2p가 0보다 작다 이거죠. 그러니까 p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때는 이런 빨간 구간으로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최소값은 이 f라는 함수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맞죠? 그러니까 gp라는 건 f0과 같을 거고 f0을 계산해보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니까 0, 2p, 2 순서로 나올 때고요. 2를 나눠보시면 0p1 이런 크기 관계죠. 0, p, 1 자 그러면 문자가 클 때 보통 등호를 넣겠다라고 했었죠. 물론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다고. 안 넣으면 안 돼요. 안 넣으면 p가 0인 경우는 어느 쪽에서도 고려를 못하기 때문에 넣긴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는 gp라는 이 함수의 최소값 gp는요 눈으로 보셔도 f라는 함수에 2p를 대입했을 때 맞죠. 그러니까 f의 2p가 되고요. 계산해보면 4p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p 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4p 제곱이다 라고 적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축보다 완전 왼쪽에 있을 때 이 세 번째 케이스의 타이틀은요 0, 2, 2p 순으로 나와야 되니까 2p가 2보다 클 때구나 p가 1보다 클 때구나. 근데 우리 등호고 문자 클 때 등호 넣어준다 이렇게 적겠죠. 자 그러면 이 gp라는 요 함수의 최소값은요 눈으로 보셔도 f라는 함수에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맞죠. 그러니까 f2니까요. 자 4-8p가 되겠네요. 4-8p 이렇게 구간에 따른 범위에 따른 g 함수를 우리가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맞죠? 물어보는 게 단순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 뭐 직접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gp 함수도 한번 그려보죠. x축 대신에 p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gp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gp 함수는 p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y축 기준은 왼쪽에 있을 때는 그냥 0이라는 삼수함수다 이거야. 삼수함수. 물론 여기는 뻥 뚫려 있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자 0부터 1까지 여기가 1이라고 보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원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 그래프가 0에서 1 사이에서만 그려진다. 여기는 색칠 동그라미겠고요. P에 1 넣어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0,0을 지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색칠이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1부터는 여기 색칠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거였네. 1이 포함이 안 되니까 1부터는 요거는 P에 대한 1차함수죠. 기울기 마이너스 8짜리인 직선이 그려진다는 얘기고 자 근데 얘도 1 대입해봤더니 1, 마이너스 4를 지나죠. 여기서 연결이 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8짜리 이런 직선이 그려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0이라는 상수함수였다가 위로 볼록은 이차함수였다가 직선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얼마죠? 자 G의 X 자 P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뭐 이쯤이겠죠? 0 맞죠? 그죠? G 2분의 1은 얘와 얘 사이에 있으니까 적당히 이 함수의 2분의 1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죠.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 맞게 나오죠? 이래도 0과 마이너스 1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저는 공부하시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번입니다. 문제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세로로 너무 문제가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좀 크게 띄웠으니까 윗부분은 여러분들 책이랑 같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봅시다. 자, 이 fx라는 이차함수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자 그리고 x절편들이 1과 a다라고 대놓고 줬네요. 자, 요 a점이 1, 그 다음에 b점이 얼마? a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최고차항 계수랑 절편을 대놓고 알려줬다라는 건 식을 세워보란 얘기죠. x-1에 x-a의 형태로 잡힐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공짜죠. 기억은 F2는 얼마냐? F2는 여기 대입하면 1이고 E-A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에 AR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AR의 길이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X좌표는 1인 걸 아니까 여기 X좌표만 구해주시면 될 텐데 이 R이라는 점은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얻은 점이기 때문에 Q점 좌표가 필요하겠죠. Q점의 X좌표를 그대로 따라갔을 테니까. 그럼 또 Q점의 정체가 뭐냐? Q점은 자, 이 A를 지나는 요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이거든요. 자, 그럼 또 이 직선이 뭐였냐? 이 직선은 꼭지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얘랑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단서들을 하나씩 거꾸로 돌아가 보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석할까? 여전히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래도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쌤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뒀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 우리 이차함수에 대해서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차함수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은 뭐 평행이동만 하면 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요만큼의 길이가 제가 L이다 라고 보면은 여기 x좌표가 L,0이다 이거죠. 자 그럼 그대로 올라가면 이 점의 좌표는 L, 이 이차함수에 대입해보면 L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가로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잡으면 세로 길이는 L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아니면 요만큼의 길이가 L이면 이차함수의 한 점으로부터 y축까지 길이가 L이면 거기서부터 높이는 L제곱이다 라고 해석해도 똑같죠.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자 그리고 꼭지점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까지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x가 L만큼 증가할 때 y는 L제곱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L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숫자를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x축, y축에 대해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y는 x제곱. 자 만약에 요만큼 길이가 3이라면 3콤마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얘가 3,9죠? 그러니까 3의 제곱인 9만큼 길이가 맞죠? 자 그러면 여기도 3일 거고 여기도 9일 거야. 자 그리고 꼭지점에서 그 점까지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9니까 3이라고요. 됐습니까? L제곱 L. 맞아? 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 막 평행이동을 했어.
평이동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가 x축 y축이 아니야. 근데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긴 해. 근데 한 점에서 축까지의 길이가 만약 3이래. 그럼 여기 얼마라고? 9라고. 여기 직선 얼마라고? 3분의 9니까 3이라고. 됐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꼭지점에서 그래프 위의 한 점에 대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딱 이거 써먹기 좋은 상황이다 이거야. 됐습니까? 자, 필요하시면 화면 멈춰놓고 필기하시고요. 지우고 갑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준비물이 뭐였냐면 이 한 점에서 축까지의 길이가 L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마침 꼭지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 축의 방정식은 있잖아. A하고 1의 정확히 가운데일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1의 절반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축의 방정식을 사실 모르더라도 이만큼의 길이는 A에서 1 뺀 거니까 A-1이잖아. 자, 우리 이참수는 축기준 대칭이니까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는 A-1의 절반이겠죠? 맞습니까? 우리 L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A-1이라고. 자, 그러면 L제곱에 해당하는 이만큼 길이는 2분의 A-1의 제곱이라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 닫으면 똑같이 2분의 A-1이고 2분의 A-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A-1 분의 2분의 A-1의 제곱. 맞죠? 그러니까 기울기 M은 일단 2분의 A-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M을 2분의 A-1로 표현했어요. 자, 그럼 보기 좋게 좀 분수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2 곱하고 넘겨 계산하면요 A는 2M 더하기 1이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정체가 다시 뭐였죠? 이 직선은요, 자, 이 친구랑 평행하고요. 그러니까 길기는 같고요. 자, 어디 1,0을 지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직선을 세울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의 교점이 Q였단 말이야.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두 식을 같다고 연립을 하셔야겠죠. 자, 이 이차함수랑 이 직선이랑 같다고 연립을 좀 해주면요. x-1에 x-a에 는 m의 x-1이 됩니다. 자, 한쪽 x-만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자, 한쪽으로 넘겨서 x-로 묶어보면 x-a m은 0이 되면서 여기가 하나 1이 교점 x좌표가 하나 1이고 여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하나 교점의 x좌표가 a 플러스 m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Q점의 좌표가 a 플러스 m, 뭐식인 거니까 그대로 내려온 이 R점의 좌표는 a 플러스 m, 0이겠죠. 됐습니까? 좀 힘들죠? 자, 근데 우리 a에 대해서 구해놨으니까 a 플러스 m이라는 건 3m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다시 이제 R점을 해결을 했으니 다시 니은점 보시면요. 니은 보시면요. A부터 R까지의 선분의 길이. 자, 3n 플러스 1에서 1 빼면 되겠죠? 3n 맞네요. 3n. 됐으니까. 자, 디귿 삼각형 BQR. 다시 BRQ는 뭐야? B가 여기고 R이 여기고 Q가 여기니까 BRQ 요만큼의 삼각형. 다행히도 직각삼각형이네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81이면 더한 값은 1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려면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할 텐데요. 자, 이 길이는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를 빼는 거고요. 여기 x좌표는 a 더하기 n이었습니다. 여기 x좌표 b는 a, 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m이죠. m. 자, 그림이 좀 복잡해졌으니 좀 따로 빼서 그릴게요. 지금 요런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요만큼 길이는 m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일 거고요. 자, 이 점은 x좌표가 지금 3n 플러스 1일 때였죠? 3n 플러스 1일 때. 자, 이 직선에다가 3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그때 y좌표가 나올 텐데 직선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x자리에 3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m 곱하기 3m이 될 거니까 3m 제곱이죠. 3m 제곱.
자, 그럼 요만큼 길이는 3m 제곱이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m 곱하기 3m 제곱일 거니까 2분의 3의 m 세제곱인데 그게 2분의 81이면 2분의 81이면 자, 갑니다. 2 약분하고 3 약분하면 m 세제곱이 27인 거니까 m이 3이면 이소죠. 여기까지가 m이 3일 때 우리 m 값을 알면 a 값 구할 수 있거든요. 어디 갔어? 여기 있네. m이 3이니까 a는 얼마? 2 곱하기 3, 6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7. 그러니까 7 더하기 3으로 10이 맞습니다. 그죠? 디귿도 맞는 보기. 됐습니까? 특히 와보 친구들은 요거는 최근 모의고사 학교 시험에 사실 있었어요. 재작년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일은 없긴 하겠지만 그 밖에 36, 92 기타 친구들은 아직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y는 t, 그냥 가로 직선이죠. t 값에 따라서 약간 정해지는 가로 직선인데 그 가로 직선이 아래로 볼록인 그리고 위로 볼록인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겠죠. 그때 그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는 t 값은 총 어떻게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일단 그럼 그림을 좀 그려서 어떻게 만나는지 봐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풀겠습니까, 그죠? 자, 얘는 축의 방정식이 0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그죠? 자, 아래로 볼록에다가 자, 축의 방정식이 자 x는 0이에요. 자, 참고로 이 꼭지점의 좌표는 0,3이겠죠. 자, 이 친구는 위로 볼록이죠. 축의 방정식은 얼마입니까? 축의 방정식은 1이거든요, 그죠?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으면서, 그죠? 살짝 오른쪽에 있으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자, 좀 정리 좀 하고 그릴까? 자, 저 y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필요하죠? 마이너스 1이 얘랑 만나면 2분의 1로 나가겠죠? 뒤에 있던 5랑 만나면 2분의 11이 될 겁니다. 맞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1이니까요. 자, 꼭지점이 1,2분의 11이네요.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고요. x는 1.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3이었으니까 1,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고 2분의 11도 5.5잖아. 더 위에 있겠죠, 그죠? 자, 여기가 자 1,2분의 11이다라고 보면 여기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죠, 2차 함수. 자, 위로 볼록. 괜찮죠? 그러면 지금 일단 두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네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y는 t라는 가로 직선이 그어질 때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y는 t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지면 한 점, 두 점에서만 만나겠죠? 자, 더 내려오다가 언제 처음으로 이 위로 볼록 친구의 꼭지점에 접할 때 세 점이 되네요. 그렇죠? 체크를 좀 해보죠. 자, y는 t가 이렇게 지날 때 일단 세 점에서 만납니다. 자, 조금 더 내려오면요,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안 되고 더 내려오다가 어디? 두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순간, 그죠? y는 t가 교점을 싹 지나는 순간에는 또 하나, 둘, 3개 점에서 만나게 되네요. 자, 더 내려오면 또 하나, 둘, 셋, 4개 더 내려오다가 또 어디? 두 친구의 교점을 싹 지나는 순간 하나, 둘, 3개가 또 만나죠. 자,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있습니까? 더 내려오면 하나, 둘, 셋, 4개도 가능하다가 더 내려와서 또 어디? 아래로 볼록 친구와 접하는 순간 아래로 볼록 친구와 접할 때 또 교점이 3개가 됩니다. 더 내려오면 교점이 이제부터 2개니까 더 볼 일이 없죠? 가능한 t값은 총 4개가 있겠네요. 차근차근히 구해서 더 해봅시다. 자, 일단 1번 친구는요 2분의 11, y가 2분의 11일 때와 접하는 거니까 당연히 높이가 2분의 11이죠. t는 2분의 1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의 t값은 이 점의 y좌표랑 같지 않겠습니까? 자, 두 점의 교점을 한번 계산해보죠. 두 친구의 교점을 구한다라는 건 두 친구를 같다고 연립한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거고, 자, 같다고 두신 다음에 한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까지 하는 게 0이라는 얘기죠. 그럼 한 친구는 마이너스 1이고 한 친구는 2네요. 자,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교점이니까 뭐 아무데나 넣으셔도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3 되니까 2분의 7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였지? 2, 역시 아무데나 넣으면 자 5죠. 5.
됐죠? 그럼 두 번째 t값은 5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값도 구해졌네요. t는 2분의 7이구나. 네 번째 t값은 여기 3이죠. 3. t는 3이구나. 요렇게 다 더한 게 얼마냐라는 거고요. 자, 정수끼리 빨리 더해보시면 8이고요. 자, 분수끼리 더해보시면 2분의 18이죠. 9네요. 8하고 9까지 맞을 거 하시면 정답은 17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로 블록의 어떤 이차함수랑 그 다음에 길기 일자리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왜냐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삼각형인지 좀 눈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요. 자, 요 점이 A점이고 요 점이 B점인데, 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근데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인데 알파가 더 작으니까 왼쪽 점이 이 친구가 알파, 여기가 베타 되겠죠? 알파 F 알파, 그 다음에 F 베타, 이렇게 점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C점은 정체가 뭐냐면 x좌표는 베타네요. x좌표는 베타니까 자, 이 친구랑 이렇게 세로 일직선상이 있을 거고, 자, y좌표는 F 베타네요. 요 이름이 이게 C점이구나. 요게 C점. 베타, F 베타, 알파, F 알파. 그죠? B점. B점이라는 건 X좌표가 베타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자, 세로 Y좌표는 F 알파니까 그대로 오면 여기가 C좌표겠다. 여기가 왜 자꾸 알파벳이 틀려? B죠, B좌표겠다. 여기가 베타, F 알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수직인 거 맞지?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항상 강조하죠. 이 기울기의 의미, 직선과 기울기의 의미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알 수가 있다고. 얘가 지금 기울기 일자리니까 45도란 얘기고, 그렇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만 구해내면 넓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요만큼의 길이는 알파와 베타의 차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보죠. 자, 하나 선생님이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사실 스탑하고 두 식을 같다고 연립부터 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이게 x 더하기 1이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인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일 거고요. 알파 베타는 k-1일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절대값을 알고 싶으면 잠깐 제곱부터 구해보는 거 맞죠? 자, 이 친구는 더한 거의 전체 제곱에 자 곱한 거의 4배를 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면 4에다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되면서 8 마이너스 4k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요거 제곱근 중에서 플러스 자리죠. 루트 8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그렇죠? 자, 요 길이가 이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2분의 1인데 요 두에 같으니까 2분의 1에 이거 제곱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에 이거 제곱이구나. 따라서 2분의 1에 요거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죠? 8 마이너스 4k. 이 친구가 얼마다? 넓이 8이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16이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겠네요, 그죠? 그러면 fx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f6 값은요, f6은 36에 6 빼고 2 빼면요 28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느낌이 좋아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잘 정리를 해봅시다. 왜냐면 뭐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도형에 좀 센스를 발휘하냐 그러지 않냐에 따라서 누구는 좀 빨리 풀고 누구는 좀 오래 걸릴 만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 변별 정도 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점의 좌표들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0과 1 사이에 있는 K가 가로지선이 그어졌습니다. 자, 교점들까지 해서 S1, 2, 3, 4라고 넓이들을 정해놨습니다. 자, 다음 계산에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이제 별 아이디어 없이 천천히 푼다면 전부 다 길이들을 잡아야 돼요. 얘가 0,0이랑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2x거든요. 얘는 y는 k니까 자, 두 식을 연립하면 이제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2x는 k니까 x는 2분의 k죠. 여기 x좌표가 2분의 k구나. 이만큼 길이가 2분의 k구나. 여기는 k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길이들을 다 직접 계산으로 구해가면서 넓이들을 표현을 해내야 돼. 물론 그렇게 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풀이는 해설에도 적혀 있을 거고 답안지도 굳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랑 그래도 좀 더 기하적인 내용들을 함께 같이 다뤄봅시다. 자 일단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S1이고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S3인데요. 자, 이렇게 두 직각 삼각형이 이런 형식으로 만나고 있으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가 막꼭지가 아니고 90도 90도의 동그라미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인데 우리 닮음인 삼각형을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죠? 요 큰 삼각형도 자 90도에다가 동그라미 여기가 X일 거기 때문에 또 닮음이죠. 자 그때 우리 이 큰 직각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좌표들을 다 줬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닮음이었던 삼각형들은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2라는 게 다 똑같아야 돼요. 그죠? 이 삼각형도 1대2고 여기도 1대2여야 된다고. 맞지? 자 그때 우리 요만큼의 길이는 이게 y는 k니까 k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1대2여야 하니까 여기가 2분의 k다.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죠. 이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S1의 넓이는 일단 해결이 됐네요. S1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2분의 k 높이 k 계산하면 4분의 1 k 제곱이 됩니다. 자 S2 넓이로 가볼까요? 쪼르륵 구해보죠. S2는 요 사각형에서 S1을 빼는 게 낫죠. 이 사다리꼴을 직접 다 계산하는 것보다. 자, 이 사각형은 1 곱하기 k짜리 직각 사각형? 직사각형이니까 k에서 S1의 넓이인 4분의 1 k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죠? 자, S3은요. 또 뭐 얘랑 얘 닮음인 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요 큰 직각 삼각형에서 이상해 직각 삼각형에서 S2 넓이를 빼는 게 빠르죠. 직각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1이거든요. 거기서 S2의 넓이를 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 K 제곱이 됩니다. 자 마지막 X4는요. 또 요 요상한 사각형 직접 다 구하느니 차라리 어디에서? 요 큰 삼각형에서 S1 넓이만 빼주는 게 맞죠? 이 큰 삼각형은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C점의 Y좌표가 1이고요. 자, 여기를 높이라고 보면 B점의 X좌표 봤을 때 1이죠. 넓이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2분의 1에다가 S1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K 제곱이 됩니다. 자, 준비물들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자, S1 빼기 S3의 제곱은요. S1에서 S3를 빼거든요. 4분의 1 K 제곱 날라가고 K-1만 남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S2에다가 S4를 빼면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 K들이 또 날라가고 K-2분의 1만 남는 거죠. 자, 이렇게 제곱해서 더한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이거 이참수 문제였네요. 그죠? 자, 정리해보면요. K제곱은 K제곱이니까 2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3K 자 플러스 1에다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고요. 그죠? 요렇게 자, 요 친구의 최소값이니까 자 2로 묶으면서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 자 절반의 제곱인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가 얘 만나서 나갈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9 자, 더하기 4분의 5대 8분의 10이라고 통분하면서 적죠. 자, 그러면 K가 4분의 3일 때 그죠? K가 4분의 3일 때 최소값은 얼마죠? 8분의 1이 됩니다. 자, K는 0과 1 사이의 값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죠. 그죠? 혹시 그림으로 치면 자, 축의 방정식이 지금 4분의 3일 때 0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만 잘라볼 때 여기서 최소값인 거 아무 문제 없다 이겁니다. 정답은 8분의 1.